아, 서울시 반지하 사라진다. 아, 이 반지하 없애는 거 이거는 이게 수해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네. 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네. 안타깝게도 신림동에서 일가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을 막지 못하고 네. 침수 피해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네. 근데 당시 이제 중앙일보에서 당시 상황을 이제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 물이 들어오는데 왜 대피를 안 했냐.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잘 모르는 근데 분들은. 대피가 안 되지 사실. 문이 안 열렸대요. 문이 안 열리지. 왜냐하면 수압 때문에 네. 우리 자동차도 물이 높이가 타이어의 3분의 2만 차도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안 열리죠. 네. 차도 그래. 차도 그런데 현관문은 더구나 지하면은 금방 차니까 문이 안 열렸고 또 창문은 방범창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단시간 탈출이 좀 어려웠고. 그렇죠. 이게 프레임이 다 있잖아 방범창. 맞아요. 그거 없앨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성들이 거주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방범창은 필요했을 테고. 지금 서영차님이 정확한 거 지금 반지하를 없애는 건 좋으나 서울에 진입하는 돈 없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집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쟁점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반지하를 확 이렇게 없앨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법을 바꿔야죠. 법으로 우리는 이제 반지하 집을 짓지 않는다. 뭐 이렇게 법을 내서 바꾸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반지하 설계를 이제 허가를 안 내주겠다 뭐 이런 그래서, 건가요? 그래서 당장 법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건축 허가 때 일종의 재량권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서 주거용 반지하 주택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아니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외신들이 이번에 이제 서울의 수해를 보도하면서 반지하라고 이제 직접 이제 영문으로 옮겼더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고유명사가 됐구나. 네, 그래서 이 반지하에 어떤 이제 아무래도 뭐 거기 있는 많은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제 맞습니다. 거주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호수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만 호 정도. 네.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난 관악구가 제일 많습니다. 빌로바 TV님 기생충에서 경고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네. 이 영화 기생충에도 보면은 이제 반지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 반지하를 어떤 사회 계층의 어떤 그 상징으로 좀 이렇게 본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사실 반지하가 1970년대에 네. 원래 지하가 있던 게 아닌데 당시에 이제 북한과의 냉전 상황 또 안보 위기 상황 때문에 지하실 신축을 의무화해 버립니다. 국가에서. 그게 그런 배경이 있어요? 방공호야, 방공호. 방공호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집 지을 때는 반드시 지하실을 만드십시오. 그래야지 폭격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하실로 내려가서 있다가 올라오고 뭐 이런 걸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아무도 안 살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서울이 팽창하라잖아요. 80년대 산업화라면서. 사람 살 데가 부족하니까 그냥 이 지하고 뭐고 그냥 다 들어가 산 거구나. 그래서 그때 막 집값 문제 하면서 그때 막 분당 일산 나중에 90년대 만든 그래서 것도. 이제 수도권 200만 호 뭐 건설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당장 돼 안 돼. 당장 200만 안 호가. 되니까.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일단 되는 대로 하자 이러고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거야. 그러면 반지하도 사람 들어가 살게 하자. 뭐 옥탑방에다가 하나 더 뭐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호수를 늘리자 이렇게 그렇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사람 살려고 만든 데가 아니었는데 이게 그래서 주거용으로 개조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팽창과 함께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억지로 호수를 늘리려다 보니 그렇죠. 이 반지하까지 사람이 살도록 들어간 거고.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참극을 불러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지하를 없애자는 쪽의 입장은 네. 자 봐라 원래 방공호였던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제 뭐 그런 논리인데 이제는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기준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지금 서울 집값은 싸냐 이거예요. 그렇지. 똑같이 지금 공급 부족 얘기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게 만약에 야 지금부터 반지하에서 사람 죽었으니까 반지하 다 못 살게 해.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일단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이긴 한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반지하 사는 세입자분들의 평균 소득을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187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소득이 월 가구 소득이에요. 가구 소득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87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반지하가 아닌데 가려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서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을 나가거나 면적을 좁혀서 원룸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족이 만약에 아이도 땅콩 샌드님이 고시원으로 가야 하나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이 얘기네, 이 얘기. 근데 만약에 아이를 혹시 키운다거나 혹은 땅콩 샌드님이 가족 단위는 같이 못 살겠네. 아니 이분은 뭐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 어디 계신 거야 지금? 샌드님 어디 계신 거야 제 지금? 얘기를 다 아무튼
저랑 되게 통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름 돋았어 나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기에 좀 굉장히 어렵겠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니 그리고 이제 직장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서울 집값은 비싼데 아니 근처에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찾은 게 반지하였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 당장 그냥 뭐 돈 줘주고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거 안정 대책과 함께 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맞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아는 또 어떤 기자분의 코멘트를 봤는데 이번에 그 당시 상황 보도된 걸 보면은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그 참사가 벌어졌던 그 신림동 반지하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물 들어온다. 초기에 살려달라. 그럼 방범창만 와서 구조대가 뜯어주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당시에 근데 신고가 너무 빗발쳐 전화가 먹통이었대요. 119 신고가 워낙 빗발치니까. 그래서 다 아는데도 구조를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웃 주민들이 다 보고 이거 뜯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던 게 아니라 인지도 다 했는데도 못 구한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 가구에 좀 한 라인을 연결한다든가 좀 그런 거라도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제가 본 게. 사실은 좀 일단 지금 워낙 피해가 컸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취약계층만 좀 한 라인을 좀 개선한다든지 약간 이런 대책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일단 어제 당정은 이제 특별 재난구역 선포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 얘기하면서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지하 없앤다. 근데 이게 당장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차차 줄여 나가겠다는 거죠. 새로 짓는 거를 막겠다. 그리고 뭐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반지하에 얽힌 또 배경은 이게 또 저소득층 빈곤층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 한 몇 가구 정도 있나요? 자료가 있죠? 볼까요? 볼까요? 지금 건축 전면 불허. 전면 불허 이게 그 기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오죠. 전국에 32만 가구 중에 중에 20만 가구 있어요. 서울이 20만 가구. 그러니까 반지하가 전국에 32만인데 근데 이게 지금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사실은. 맞습니다. 뭐 이게 영화 기생충 내용이 재현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하는 게 사실 뭐 반지하에서는 뭐 잊을만하면 나오던 이벤트긴 합니다. 심은정님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뭐가 안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또 금세 잊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추적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관악구에 많다 땅콩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관악구가 이제 대학을 좀 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도 관악구에 좀 오래 살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진짜 그 원룸 따닥따닥 붙은 원룸. 그러니까 지금 딱 호수 대비 곱하기 바로 월세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반지하도 사람을 다 넣는 거죠. 거기에 고시촌이 또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작구는 또 노량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그 동작구에도 보면 이제 뭐 숭실대랄지 서울대랄지 중앙대도 근처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모이는 곳들이라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다. 근데 제가 사실 거기서 오래 살았지만은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직장인도 많고 왜냐하면 거기가 그 월세가 싸니까 맞습니다. 많은 직장인들도 모여 있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제 고시 제도가 많이 없어지면서 직장인 대체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반지하 정책은 분명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정책 당국이 아마 배려하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없는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